crazy mother.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박승규입니다. 이번 영상편은 보급형 머신 추출 테크닉 편입니다. 옆에 보이는 머신이 시메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메를 가지고서 이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왜 시메로 선정을 했냐면 시메 머신이 정말 많이 팔려요. 1년에 한 5,000대 정도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오늘 시메로 찍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에이덴 측에다가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세요. 그리고 지인분들도 많이 질문하는데 우리 에이덴하고 뭐 사촌 아니냐, 그런 관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거래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680군데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진짜 한 30%, 40% 정도는 좀 거짓말 못해서 이 시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메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정말 금액 대비 좋은 머신이더라고요. 무조건 뭐 시메만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머신을 한번 제가 추천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500만 원부터 800만 원 선까지, 그리고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1600까지, 그리고 2500선부터 시작해가지고 3000선까지, 이렇게 세 부류를 해서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500부터 800선을 저는 보급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보급형에서는 시메랑 로켓 머신 딱 두 종류 가장 추천드립니다. 1000만 원에서 한 1500, 1600선 그 사이, 중가 머신에서는 달라꼬르테랑 그리고 사네모 레이서 모델 두 가지 추천드리고요. 달라꼬르테는 54mm를 추천드립니다. 58mm보다는 54mm를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어떤 취지로 갈 거느냐에 따라서 58로 선택하면 되고 54로 선택하면 되는데, 자세한 거는 달라꼬르테 머신을 촬영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선부터 3000선까지는 하이엔드라고 칭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이엔드 머신은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슬레이어, 그리고 두 번째 스피릿, 마지막 세 번째는 라마르조코 EP 버전입니다. EP는 가변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게 딱 하나 더 있어요. 듀발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에이덴에서 곧 수입이 될 건데요. 좀 색다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일단 제가 먼저 만져볼 것 같은데 제가 영상으로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메 모델 많이 쓰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세팅을 잡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얼마큼 넣고 얼마큼 추출을 할 건지, 그리고 저는 뭐부터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개념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제가 세팅 잡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로는 머신을 관찰을 하는데요. 머신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원보일러인지 아니면은 뭐 그룹 헤드가 또 보일러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듀얼인지, 온도 설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유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속이 빠른 것과 느린 거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시메 모델은 유속이 느립니다. 느리면 더 얇은 분쇄도에서도 추출이 가능하겠죠. 유속이 빠르면 이 정도밖에 추출이 안 됩니다. 하지만 유속이 느리면 분쇄를 더 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추출되는 양상의 범위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속이 느린 게 좋겠죠. 하지만 유속이 느리면 단점은 있습니다. 커피 자체가 좀 매끄럽게 나와요. 부드럽게 나온다고요. 거친 면이 조금 더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유가 들어가거나 소스, 시럽, 파우더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임팩트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상들을 보이는 머신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모터에서 힘을 헤드까지 전달을 해야 되죠. 균일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출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 압력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압력이 빠지기 때문에 후반에는 못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메 머신이 되게 재밌었던 게 후반까지 탄탄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제가 추출하고 싶은 목표까지 추출이 너무 잘 돼서 바로 엔지니어를 찾아왔어요.
대부분 보급형 머신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분쇄도를 조금 더 키운다든지 양을 적게 넣어서 우리가 충분한 플레이버를 못 살리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 시메 머신은 반대로 힘을 정말 잘 밀어준다. 그래서 이 모터의 힘이 얼마큼 세길래 그러냐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엔지니어 팀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머신은 모터가 좋기도 하지만 힘이 정말 센 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다시 질문을 드렸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헤드까지 전달하는 힘을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설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보일러에서부터 나오는 그 관, 물이 흘러서 헤드까지 오는 그 관에 인젝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압력이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메 머신은 힘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플레이버나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보급형이고 금액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머신을 굉장히 좀 좋다고 하는 거고, 또한 온도 보정이 또 가능합니다. PID라는 게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내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이엔드보다는 안 되죠. 근데 보급형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실제 온도 표시가 히팅되고 있는 온도로 표시하는 모델도 좀 있는데, 이건 실제 온도를 표시하기 때문에 더 신뢰성이 간다는 거죠. 온도가 편차가 좀 심해요. 보급형들이 편차가 심하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는 똑같은 분쇄도 똑같은 그람수를 넣는데 결과물은 초수가 차이가 심각하게 납니다. 똑같이 45g, 45g 뽑을 건데 얘는 32초가 걸렸고 얘는 40초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보정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시메 모델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온도 보정 괜찮고 유속이 느리지만 힘있게 끝까지 밀어주는 머신. 끝났어요. 그러면 머신에 대해서는 관찰 끝났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죠? 글라인더죠. 글라인더에 대해서 관찰하고 또 확대를 해야 돼요. 어떠한 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코니컬 버냐, 플랫 버냐, 즉 평날이냐, 원뿔형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향미 위주로 할 거면 원뿔 형태를 썼을 때가 훨씬 더 좋은데, 단막과 바디를 위한다고 하면 플랫 날이 훨씬 더 좋아요. 플랫 날을 쓰는데 향미도 살리고 싶어요. 이러면 버 사이즈가 좀 더 큰 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다크한 커피를 내린다고 하면 버 사이즈를 좀 더 작은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글라인더의 관찰은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원두입니다. 원두가 왜 저렇게 만들어졌는지, 왜 저렇게 블렌딩이 됐고 왜 저렇게 로스팅 포인트를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찰을 해야 돼요. 원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메쉬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고 어떻게 결과물을 추출할 건지가 나오거든요. 그 레시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원두를 받아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왜 그렇게 블렌딩 했고 왜 로스팅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꼭 전달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테스트할 비는 8.5번입니다. 8.5번은 우리가 인터넷 검색해도 나와요. 주 베이스는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추럴, 그리고 인도가 들어가요. 근데 콜롬비아가 주 베이스인데 왜 콜롬비아로 쓰는 거야? 너 브라질 쓰면 되잖아.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콜롬비아는 1년에 2번 수확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프레시하게 가져가기에는 너무 적합한 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콜롬비아를 주로 쓰고, 콜롬비아는 오일감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스팅 포인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려있지만, 에스프레소로 내렸을 때 굉장히 진득한 느낌과 산도의 이런 느낌들이 좀 살아나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추럴 타입을 저희가 또 넣었는데, 애프터에서 올라오는 그런 향미를 넣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내추럴을 넣고, 그리고 인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는 로부스타예요. 카피로얄이라는 제품인데요. 로부스타 중에서도 아라비카 종보다 더 비싼 것들이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도가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인도 제품 자체가 바디를 잡아줘요. 다크한 로스팅은 우리가 로스팅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콩의 이제 성분이 1차 크랙 때는 향이나 산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점 시점부터는 점점 죽어갑니다. 향미나 산미를 잃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크한 커피예요, 8.5번은. 근데 로스팅 포인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향미나 산미가 죽어가면은 질감이나 단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콩이 필요로 해요. 그게 인도의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맛보시면은 산도도 약간 있고 바디도 무겁고 애프터에선 카카오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넛, 아몬드, 월넛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단맛이 더 강한 게 월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8.5는 월넛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용할 원두까지 관찰을 다 했어요. 근데 이 맛이 그대로 전달이 돼야겠죠. 근데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 첫 번째는 바스켓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맛을 조금 더 제조사에서 원하는 느낌을 내시려면 바스켓 변경과 그리고 정수 필터 변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 시메 머신의 단점은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커피 자체의 임팩트가 좀 떨어진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에이덴에서 수입하고 보내는 그 바스켓을 사용했을 때 커피 자체가 임팩트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소비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커피의 맛의 농도나 이런 쓴맛이 많이 나야 되는데 자꾸 플랫한 느낌이 나니까 로스팅 포인트를 좀 더 강한 커피를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스팅 포인트를 강한 거를 사용할 거면 스페셜티 커피는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페셜티 커피는 향미와 산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크한 로스팅이라고 해도 어느 정점 포인트까지만 가야 돼요. 그 이상을 갈 거면 그냥 싼 거 쓰는 게 나은 거야. 근데 저는 스페셜티 커피를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스켓을 바꿔야 됩니다. 바스켓을 IMS로 바꾸고, IMS는 기존 이 시메 머신에 장착되어 있는 바스켓 타공 숫자보다 훨씬 더 많고 생김새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16g, 18g 바스켓이 아닌 18g에서 22g 바스켓을 구매해서 장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쇄를 좀 더 얇게 해서 성분을 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다는 거. 1g, 2g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농도나 커피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버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왜냐면은 제 커피고 제가 좋아하는 머신에서 내려서 제가 체크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어때요? 신뢰가 좀 떨어지죠? 그럼 초대해 보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간략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현재 지금 SCA 한국 챕터로 있고요. 에이덴 기획 마케팅 신정윤이라고 합니다.